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뉴욕 증시도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장중 6% 넘게 좀 떨어졌다가 약간 낙폭을 많이 하긴 했는데 어제는 소프트웨어, 이번에 또 반도체까지 지금 주요 기술주들이 줄줄이 지금 뭔가 좀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실적들은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우리 이른바 스와케미들, 우리 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고 계시는 쪽이 좀 타격이 크고 시장 사후적으로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네요. AMD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17% 넘게 빠지죠? 실적 나쁘지 않잖아요. 맞아. 근데 실적 가이던스가 약간 시장 가이던스?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눈높이가 또 높았던 걸 수도 있고요. 네. 거기다 궁금한 거는 어제 같은 경우도 야간 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좀 조정을 받아줘야 되는 날인데도 우리 국내 증시는 네. 엄청나게 그냥 올라가 버렸는데 지금 밤사이 야간 선물 봐서는 4% 넘는 하락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200포인트, 300포인트 급락 출발도 각오해야 되는 날인데 오늘도 우리 증시는 다 무시하고 올라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게요. 어쨌거나 오늘 증시 타임하고 뒷부분 하우머니에 가장 적합한 분들이 또 나와주셨네요. 네, 오늘 오랜만에 예, 모셔봅니다. 예.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 대표님. 네, 그렇습니까? 어디 가셨다가 이제 그동안 미국장보다는 우리 국내장이 너무 뜨거웠고 이 대표님도 잠시 이제 그거 재충전해서 오셨는데 진짜 입춘 지나니 충광이 오네. 아니 근데 지금 미국장이 조금 심상찮아요. 우리 장보다도 미국장이 조금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최고치 경신하는 와중에 나스닥 S&P 500 할 것 없이 이렇게 사실 박스권 행보였고 네. 이게 지금 연초 거래에서 2월 들어서 특히나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평선 수렴 이후의 방향이 지금 아래쪽으로 잡혀서 약간 불안하고 그런 상황. 그런데 다우는 괜찮고. 그리고 특히 어제 같은 시장이 네네. 보면 어제 같은 시장이 아니죠. 2월 들어서 지금 약간의 조정 정도 하고 있는 지금 네. 박스권인데 제가 면밀히 저도 보지만 저는 그래도 안도하고 있는 것이 어제 같은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기술주라든가 테크 위주로 좀 빠졌던 네. 네. 사스 회사들이죠. 이게 서비스 죄송합니다. 네. 이 세일스포스라든가 이런 네.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빠진 건 이따가 언급드리기로 하고 그런 위주의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 어제 같은 경우도 테크 빼고 나머지들은 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순환매 작년부터 우리가 막 순환매라고 이름 불렀었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계속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이렇게 막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주 쪽에 이게 밸류에 대한 부담일까요? 아니면은 실적에 대한 실망일까요? 아니면은 워시 지명 이후 통화 정책에 대한 복합적이라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시장이야 다 복합적이겠지만 네. 그 중에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계절성인 것 같고요. 계절성. 예, 저처럼 펀더멘털리스트를 지향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계절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전통적으로 한 50년 쭉 놓고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수익률을 보니까 패턴이 2월 달이 마이너스 0.3, 4%, 0.2, 3% 정도 평균적으로 빠졌고요. 50년 네. 매 2월이. 매년 그리고 2월이. 9월이 더 큽니다. 1.5% 가까이 빠져요. 이게 저도 그런 기술적인 지표는 별로 신뢰를 안 하고 잘 안 보지만 실제로 그렇게 빠졌다는 거 보면 그리고 또 두 분 잘 아시겠지만 9월 달이 법인세 납부 기간, 상반기 4월인가 5월이 또 개인 소득세 납부 기간 미국도 그렇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10월 1일 같은 경우가 이 로시 하샤나라고 그래서 예. 유대인들의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교롭게 겹쳐서 이게 실제 계절성이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소장님 언급해 주신 대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겠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나 하다못해 브로드컴, 예. 팔란티어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데 팔란티어처럼 그런 회사도 지난 한 3년 동안 보면요. 예. 몇백 프로가 상승했어요. 맞아요. 네. 올라간 거 기억 안 나는 거죠. 그 정도 보고 있고 그리고 좀 뜬금없는 말씀이겠지만 최근에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주가 하락 또 어제 같은 경우 저는 AMD보다도 네. 앱러빈이라는 회사가 되게 앱러빈. 눈에 띄었습니다. 예. 이 회사가 이제 광고주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가 AMD 다음으로 큰 폭 하락, 16% 하락했거든요. 이게 왜 하락했느냐를 보니까 그 갑자기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뭐 XAIX 같은 그 회사가 네. 이 AI로 모든 플랫폼을 전 자동화 싹 해주는 광고 플랫폼 솔루션 자체를 A부터 Z까지 자동화해주는 프로그램을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앱러빈이 아니겠냐 이래가지고 네. 많이 빠졌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저는 제가 한 4년 전에 저희 회사 이제 상품 이거 쭉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1942년도인가를 기억합니다. 조지프 슈페터 교수라고 예. 창조적 파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AI 발 이게 분명히 AI가 범용으로 쓰이고 각종 분야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 지배를 했고 수익을 내고 돈을 벌었던 회사들 중에는 피해를 받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겠죠.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라든가 네. 어제 같은 경우 앱러빈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그러면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으흠.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좀 흔들린다고 해서 어떤 쪽이 막 빠진다고 해서 이게 전방위로 확산이 되고 그런 모습은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투자 관점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하는 생각들을 여전히 하고 있죠. 네. 지금 AI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제로 기업의 수익하고 이어질 수 있느냐 요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았는데 올해 그 뭔가 투자 KPX, 확대를 위해서 1,800억 달러 이러면 지금 작년에 어마어마한 2배 수준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요게 계속 발목을 잡는다는 표현은 그렇고 네네. 시장에서 검증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또 과도한 주가, 근거 없는 버블 형성 이런 것들이 좀 자정작용을 하지 않겠나 하는 여전히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 그러니까 네. AI 산업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그럼요. 거예요. 지금 그때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AI 인프라 초기 투자 기간이 지금 다 네네. 안 끝났습니다. 아직. 예.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범용 확산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항상 시장은 빨리 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부터 KPX 어마어마한 투자 사실 뭐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최대 규모의 투자 규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을 거고 이게 과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시장에서의 검증 작용 이건 당연한 수준 아니겠나.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죠. 지금 이틀 전부터 어제 말고 그저께부터 미국 장에서 그 시황의 핵심 키워드가 엔스로픽 그리고 엔스로픽이 새로 내놓은 그 AI 도구죠. 클라우드 코어. 예, 클로드 코워커. 네. 이게 지금 너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다. 네, 제가 아까 좀 뭉퉁그려서 네. AI가 적용이 되면 예.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혜택을 받는 회사들이 있고 나오지 않겠냐. 그럼 엔스로픽 발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하는데 월가에서도 엔스로픽 발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야 니네 왜 이렇게 갑자기 주가 안 좋고 안 좋아? 그러면 답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뭐 엔트로픽 코어워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네. 아 이것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는 거구나. 그럼 기존 회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테크니션이 아니니까 기존 프로그램하고는 틀리게 기존의 인공지능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은 내가 넣어준 데이터, 기존의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솔루션을 주는 건데 네. 이 엔트로픽 모델은 자기가 이제까지 학습을 하지 않은 것도 뭔가 지시어를 딱 주면 그 순간에 기존에 안 갖고 있는 것까지 싹 검증을 해갖고 모든 솔루션을 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오픈 AI 등 뭐 기존에 그래서 이제 서비스 업체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데 그걸 조금 확장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오픈 AI의 모델도 안 쓸 거고 그러면 오픈 AI가 쓰는 엔비디아 반도체도 줄어들지 않겠어? 이래서 이제 약간 확장해서 네. 지금 뭐 좀 너무 멀리 갔다는 느낌이 들지만 엔스로픽 이런 회사들이나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그 AI 뭐 칩만 해도 예, 예.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거, 구글 거 굉장히 많이 있고 네, LLM 네. 모델만 해도 지금 벌써 한 4개 정도가 경쟁하고 있고 이런 식의 뭐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파열음 작년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 인도 여자분이신데 그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에어파킷 같은 시장이다. 네. 이런 표현을 분명히 썼거든요. 12월 말 정도에. 그러니까 큰 타이드가 형성이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펑펑 터지는 그런데 이 타이드에 큰 영향은 없지만 중간에 한 번씩 펑펑 터지는 이런 에어파킷 같은 상황에 지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대로 뭐 지금 엔스로픽의 그 클로드 코어크도 그렇습니다만 또 한 개발자가 한 오픈 클로 이런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뭔가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겠죠. 예,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쪽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수요가 창출되는 쪽을 사두면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작금의 시장을 보면서 제가 예. 이제 전략적으로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예. 구성을 해야 되니까요.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이제까지 엔비디아발 AI의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끌어왔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는 국면이 좀 바뀌고 있다고 봐요. 그럼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범용이 되는 이게 저는 사실 작년 기준으로 한 1, 2년 있다가 고민해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확실히 시장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AI가 본격적으로 접목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피해를 보는 회사 분야가 있을 것이고 수혜를 보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의 게임은 수혜를 본격적으로 볼 분야가 뭐냐 네. 이걸 찾는 국면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새 계속 제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요 다음 국면에서의 수혜를 보는 분야, 테마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작년 12월 초에 미국 정부에서 피지컬 AI, 로봇, 예. 로보틱스 이제 그런 것들이 미리 좀 쌓인 시그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 저는 뭐 이렇게 패널 분들 설명하실 때는 그 설명도 한쪽 귀로 들으면서 또 눈은 또 이렇게 채팅창을 막 뒤지는 게 채팅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시는 또 정보가 만만찮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여기 또 특유의 그 위트와 유머가 있으신 분들의 매일 그것도 재미도 있고 아까 이제 SAAS라고 중간에 A는 소문자로 썼습니다만 아까 뒷부분에 다니엘이란 아이디 분이셨는데 올려주셨어요. 소프트웨어 에서 as a service. 예. 그러니까 결국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다 이 말인데 그게 그러면 이제 요즘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엔스로픽의 그런 직격탄을 맞는 분야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직격탄을 맡고 있는 분야가 SaaS다. 그렇죠. 소위 우리가 지금 뭐 세일스포스라든가 네. 팔란티오도 그게 뭐 속하는데 어도비도 네, 마찬가지고. 어도비도 마찬가지. 아. 이분 뭐 백스셋 같은 데도 예. 마찬가지고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폭락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내가 유저가 이렇게 솔루션이 필요한데 기존 프로그램들은 요거 하나 주고 요거 하나 주고 요거 하나 줘. 그럼 만들어 주면 내가 이렇게 했어. 이건데 그걸 대신해 주는 회사들이 사스라는 회사들이었거든요. 아, 니네 전문성이 없으니까 요거 이거 필요한 거 내가 쫙 묶어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해 줄게. 근데 AI가 이걸 한 트럭 찍으니까 뭐 몇 초 만에 다 해준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근데 거기에 정수를 찍는 게 지금 엔스로픽의 코어워커란 네. 말이죠. 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뭐 이미 지났으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린다고 해서 조금 그런데 어찌 보면 당연한 수준 아닌가. 당연한 수순이다. AI가 나왔을 때 2년 전에 젠순왕이 그런 말 했죠. CES 인터뷰로 기억합니다. 네. 요새 대학생들이 컴퓨터 공학을 왜 전공하는지 모르겠다. 그거 이제는 하지 뭐 말라고. 시언어 이런 거 필요 없고 자연어로 다 네. 코딩이 된다고 그거 하지 하니까. 말라고 AI를 우리가 개발하고 네. 있는 건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었다고 해요. 지금 돌이켜 보면. 맞아요. 그 말 자연 우리가 쓰는 자연어. 말로 다 컴퓨터를 쓸 수 있다. 예, 그 요즘 뭐 바이브 코딩이라 그래서 좀 바이브 있는 친구들이 코딩을 잘한다고. 참. 그러니까 뭐 인스타 감성으로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줘 이런 바이브 있잖아요. 예, 뭐 시언어 이런 거 말고. 불쌍한 우리 세대 뭐 포트란 코볼 학원 다니면서 배워봐야 네. 그래도 안 돼.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 그때는 컴퓨터도 디립다 컸어. 이렇게 뒤에 뚱뚱한. 뚱뚱한 거. 예. 그러다 뭐 펀칭 해가면 그 시절 보냈는데 참 요새는 말만 하면 다 된다. 이제 바이브가 중요하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AI 오차드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제가 어떤 책자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AI 오차드가 과수원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거 인류 역사 이래로 이 농업을 우리가 경작을 하고 농업 생활을 영위할 때 이 고도의 제한을 극복을 못했거든요. 고도. 높이. 네네네. 고도 높이 그러니까 예를 제한. 들면 손을 해서 딸 수 있는 높이는 다 따는 거죠. 수확을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더 높은 거는 나무 타고 올라가던가 뭐 야자수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AI가 접목이 되면서 드론에다가 AI 칩 딱 넣어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토마토 같으면 토마토 당도가 중요하니까 초록색은 따지 말고 요 정도 되는 뭐 붉은색 이상이었을 때 따갖고 와. 그러면 고도의 제한 없이 알아서 다 기계가 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가 접목이 됐을 때 네, 네. 이렇게 수혜받는 분야를 찾는 게 키일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요즘에 그 다시 한번 케빈 허시 연준 의장 지명이 되면서 뭐 드러켄밀러 사단이다 얘기 나오면서 그럼 드러켄밀러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다 팔고 바이오테크를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데가 전통적으로 저는 별로 좋은 비유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는 AI가 접목이 만약에 된다. 그럼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섹터다라는 그렇죠. 거죠.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 헬스케어 이 정도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제 뭐 저는 뭐 여전히 테크니션이 아니니까 네. 뭔가 제약을 한다고 할 때는 실험을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배합도 많이 할 것이고.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과정인데 이 AI를 쓰면 뭐 하루 저녁에 몇백만 회, 몇십만 회를 돌릴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보고서를 제가 봤던 예,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는 국면이 달라지는 그렇죠. 신약 나오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임상도 확실히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연말에 제가 거의 그 말미에 출연했을 때 테슬라에 대해서 뷰를 바꿨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원래는 조금 안 좋게 이게 봤는데 자동차 주냐 테크 주냐 저는 예. 여전히 반반이라고 지금도 보지만 이제는 테슬라는 얘기가 달라졌다고 봐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보틱스라고 하는 게 결국은 AI 수혜 업종이거든요. 네네. 그럼 로보틱스가 적용이 됐을 때 이 예. 마진율이라든가 비용이 얼마나 세이브가 될까?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술력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다르게 봐야죠 테슬라도. 그렇죠. 그런 식의 기회들이 또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는 게임이 이제 중요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지금 안 그래도 드러켄밀러 얘기 나왔으니까 예. 잘 됐네. 이거 한번 좀 지금도 여전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쿠팡 주가는 바닥을 치고 기고 있는데 이게 최고가는 34불도 갔었고 지금 이게 현재 진짜 19불 45센트 이렇게 찍히고 있습니다. 이거 케빈 허시가 저기 연준 의장 되려면은 보유하고 있는 쿠팡 주식 처분해야 되는 거죠. 140억 규모에 달하는 게 다 처분해야 된다. 140억 규모에 달하는 걸 처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드러켄밀러가 자꾸 이렇게 언급되잖아요. 사실 드러켄밀러 사단이라고 분류가 되죠. 사단. 케빈 허시는. 예. 그 드러켄밀러가 굳이 따지자면 조직도를 따지자면 정점에는 조지 소로스가 있고 네. 조지 소로스가 드러켄밀러를 갖다가 오른팔로 쓰면서 92년도에 영란은행을 공격했고 10억 달러 정도 벌었다고 그때 하니까. 큰 돈을 벌었고 커튼 펀드 운영하면서. 그때 10억 달러는 지금 10억 달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럼요. 지금은 단순히 환율 곱하면 뭐 1조 4천억? 그때 1조였습니다. 그때 1조는 크죠. 자, 그런데 그때 드러켄밀러의 또 참모 역할을 했던 게 베센트. 네. 그런데 드러켄밀러가 저거 하고 나서 자기 돈으로 패밀리 회사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파트너가 케빈 워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드러켄밀러 사단이죠. 그렇죠. 엄밀하게 보면 조지 소로스의 사단이라고. 조지 말이죠. 소로스의 사단인데 여기서 약간 혼선이 옵니다. 조지 소로스 가문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불구대천이에요. 아, 그럼요. 하나를 이고 살 수가 없다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스콧 베센트 장관이 스콧 베센트가 미국 재무장관으로 발탁되었을 때만 해도 조금은 저게 트럼프 대통령의 원하는 인선이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번 요감 들어보세요. 어제 이제 MBC 뉴스 인터뷰인데 이 이제 번역은 글로벌 모니터 안 대표입니다. 트럼프는 만약 그가 트럼프 대통령 말 케빈 허시가 들어와서 금리를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면 그는 그 자리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의 금리가 매우 높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부자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다. not much. 의심의 여지가 없다가 아니고 별로 없다.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원하는 것을 워시가 이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그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본인도 금리 인하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케빈 허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었을까 이겁니다. 저는 자꾸 그런 의심이 가요. 그 이후에 워딩이 이래. 그리고 케빈 허시하고 둘이 활짝 웃으면서 사진 찍는 모습이 아직 안 나와요. 그 사진이 없어 아직까지. 신기해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이벤트였고요. 네. 사실은 케빈 네. 허시 네. 지명한 거가 첫 번째 제가 들은 생각은 여전히 미국, 그러니까 서양도 마찬가지죠. 저도 외국사 근무했고 미국사 근무했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어찌 보면 인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권입니다. 서양이.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아주 딱 그 규정에 따라서 할 것 같지만요. 친인척, 학연, 지연 굉장히 따지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검증이 그만큼 쉽다는 얘기죠. 네. 잘 아시겠지만 이미 언급되셨을 겁니다. 에스티로더 화장품 회사의 상속자인 로널드 로더가 60년 전에 트럼프의 와튼 스쿨 굉장히 절친이에요. 예. 그리고 60년직이고 지금 월드 주이시 콩그레스 예. 세계 유대인 협회 의회의 회장이고. 네. 네. 그리고 언론에 의하면 아주 몇 년 전부터 그린란드를 우리가 갖고 와야 된다라는 거를 이 로널드 로더가 이미 충원을 사업 했다고 합니다. 시작했고 그린란드에서 생수 사업, 전력 사업.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플러스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트럼프 일기 때 존 볼턴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배신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랬죠. 뒤통수 맞고 네, 배신 네. 당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뭐 국무장관부터 쭉 해놓는 거 보면 굉장히 충성파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보면. 예. 그걸 안 좋게 해석하면 뭐 자기들끼리 해먹고 충성파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 저처럼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 미국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볼 때는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대로 할 수 있도록 정말 탄탄하게 조직을 해놨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일환으로 케빈 워시를 임명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굉장히 생각이 많아져요. 트럼프가 제가 요번에 사실 케빈 워시가 임명이 딱 됐다고 주말에 딱 나오길래 네. 가장 먼저 든 생각 두 번째 중에 첫 번째가 트럼프는 무작정 금리를 인하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럼 왜 패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인하하고 제롬 파웰을 협박하고 정치적으로 쇼잉하는 걸 수도 있겠다. 국민들한테 내가 여러분들 오퍼더빌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하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야. 예. 그런데 트럼프는 또 사업가 출신이고 경제에 대해서 그래도 평소에 대통령분들보다는 더 잘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두 분 잘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률이 지금 미국이 작년 1, 4분기 말해서 0.5 그것도 금을 너무 많이 수입해서 그런 거고요. 2, 4분기에 3.8% 그때까지만 해도 베이스 이펙트 아니냐 했죠. 3, 4분기에 4.3% 성장했습니다. 분기 성장. 실질 분기 성장률이. 예. 지금 아틀란타 연방에서 GDP 나오 실시간으로 되는 게 일주일 전만 해도 5.4%였어요. 하향 조정에서 4.2%입니다. 예. 이렇게 경제가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금리를 인하시킨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건데 네. 트럼프가 그걸 모를까? 정치적인 레토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케빈 워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케빈 워시가 앞으로 매파적인 스탠스를 갈지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균형을 잘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뚝심 있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2살 많은데요. 아시겠지만 오바마 정부 때 2011년도에 그 최연소 패드 이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지금 그 총재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노벨 경제학상급의 분들이 그 사이에 최연소 35살에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QE 반대하면서 물론 일각에서는 뭐 그때 당시에 벤 버냉키 같은 막 알력이 있어가지고 네, 뭐 버냉키하고 그만뒀다고 좀 안 그러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주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QE 반대하면서 나 그만둘래 그러고 손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굉장히 뚝심 있는 사람입니다. 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멘트를 보면 저 사람이 무조건 매파라고 할 수는 없어요. 드러켄 밀러도 아까 소개시켜 주신 대로 뭐 매파라는 건 이거 근거가 없는 얘기야라고 네, 그 인터뷰 파이널스 타임스 인터뷰가 또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예. 얘기가 너무 길긴 한데 대차 대조표 다시 말하면 QE 가지고 중앙은행이 직접 축구장에 나가서 선수로 뛰는 거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책 금리를 가지고 조정하는 게 정상적인 루트인 것이지. 네. 우리가 벌써 한 10몇 년 됐죠. QE 뿌릴 때 항상 모든 보고서가 unprecedented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예. 전례 전례 없는. 그만큼 파격적이고 그게 정상적인 플레이는 아닌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매파라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하루 빠졌다가 이제 네. 아니다 싶으니까 회복했는데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보고 또 저 그의 최근의 멘트를 보면 AI 덕분에 디스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올 거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없어 이런 얘기 하지 마.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매파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보면 좀 되게 밸런스 있는 균형 감각을 잘 가질 것 같고 저는 여전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 아예 없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실시간 물가지표 이런 것들 급전직하하고 있긴 하지만 네. 지지난주에 PPI라든가 수입 물가 이런 거 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공급망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거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이되는 보통 타임 스팬이라고 볼 때 올해 상반기에 물가 문제가 아예 없어지지 않았다고 봐요. 네. 그럼 그걸 그대로 둘까 케빈 워시가 네. 제가 금값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예. 내용이 많아서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동시 효과를 살펴보기 한 1, 2분 전인데 지금 시각은 그거예요. 오늘 과연 몇 퍼센트 빠지면서 시작하고 이걸 갖다 저감해서 기회로 삼아야 되느냐 뭐 이런 소리 해야 되는 시간인 건 아는데 근데 저는 오늘 이충강 대표님하고
조금 박제될 만한 영상을 찍고 싶어요. 박제될 만한. 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기서 왜 아직 취임하려면 한참 남은 케빈 오시 얘기로 이 시간을 보냈느냐 하는데 만약에 케빈 오시는 MMT 현대통화이론 쪽보다는 프리드만의 통화주의 쪽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돈 막 찍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이 양반은 체질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고 만약에 그가 말하는 금리는 인하하면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줄여나가는 QT를 갖다가 하면서 금리를 낮춘다 하는 여기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이 맞았다면은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오시를 택한 거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양적 완화에 뭐네 해서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은 아니다. 정상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언론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사꾼, 천박한 네. 놈, 지가 뭐 하면 뭐라도 하는 놈이 아니고 진짜 엄청난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코인 가격이 헤매고 있는 게 트럼프 취임 전 레벨로 왔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램덕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뭐 그런 시각들도 있고 한데 조금 이제 한 5월까지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이렇게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그거 해석해 나갔으면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오늘 반갑고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네, 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친 트럼프는 아니지만 네.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에 투자하건 중국에 투자하건 미국에 투자하건 투자하려면 그 나라, 그 정치, 사회, 문화, 이번 그 회사까지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더 깊게 뜯어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좋은 거 안 좋은 게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 저는 롱또라이라서 좋은 편향이 있습니다. 상승 요정하니까 귀엽다가 롱또라이 하니까 좀 다른 채널에서 저를 롱또라이. 롱또라이라고. 이게 박제되겠네요. 네. 그래서 좋은 편향이 있어야 당연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투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항상 안 좋게 볼 것 같으면 뭐하러 투자합니까? 정기예금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몇 년 전부터 썼는데요. 네. 어제도 썼으니까 반가워하시던데요. 어, 비관론자의 말은 굉장히 그럴싸하고요. 유식해 예. 보입니다. 풍성하죠. 예. 알맹이가 없죠. 근데 실제 돈 버는 건 낙관론자가 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볼 때 저는 트럼프가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철저하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롱또라이가 부각되는 데는 저 같은 방꿀도 꽤나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네. 그래요.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2%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5,261, 코스닥도 0.6% 하락 예상됩니다. 1,142로 집계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4%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6만 700원, SK하이닉스도 3.8%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86만 5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2.4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49만 1,500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4.9%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8만 3천 원. SK스퀘어가 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54만 4천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6% 하락 예상되고요. 기아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호가 57만 8천 원으로 0.8%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39만 5,500원, 에코프로비엠이 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21만 3,500원이고 에코프로가 1.8% 하락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7만 2,6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74만 원이고 삼천당제약 예상 체결가는 53만 4천 원이고요. 리가켄바이오는 1.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600원. 그리고 ABL바이오가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6만 7천 원. 19만 6,700원. 그리고 코롱티슈진이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리노공업 호가는 9만 7,400원. HLB 지금 호가 5만 5,200원이고 펩트론이 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3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제 개장까지 7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호가에서는 대형주들이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또 제약바이오라든지 유통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정말 요즘 변동성에다가 하루하루가 좀 다르네요. 섹터별 흐름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이제 지금 야간 지수의 약 절반 정도밖에 낙폭 하락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일단 개장하고 시장 분위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조금 던져야 될 세력들이 있다면은 동시효과에서는 허수 주문으로 이렇게 받치면서 지수 낙폭을 좀 줄이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 게 네. 동시효과 장에서의 그 뭐 흔히 그 구사되는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이 바닥에 용어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데는. 뭐요? 아니야, 모르겠어요. 말이 안 나오네. 아니 저 우리 이 대표 나오셨으니까 유동성 한번 짚어주세요. 시장에 돈줄 네. 말라가는지 아직도 빵빵한지. 굉장히 빵빵하고 빵빵해요. 간단히 요약을 좀 예. 드리면요. 제가 그걸 갖고 온 것 같은데 그래프가 죄송합니다만. 예, 갖고 왔네요. 다시 요약을 드리면 작년 초에 7,800억 달러였던 미 재무부의 통장 잔액 TGA 네, 잔고가 네. 지난 7월 달까지 공격적으로 한 4,800억 달러를 계속 뿌려댑니다. 이 정부 입각한 이후에. 그래서 3천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는데 7월 달에 공교롭게 OBBBA 감세한 합의를 하면서 예. 10월 달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됐잖아요. 예. 이게 딱 맞물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7월 3천억 달러에서 정확하게 작년 10월 말까지 1조 달러까지 증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통장 잔고를 계속 늘렸다는 얘기는 시중에 유동성이 빨려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살짝의 조정이 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10월 달에 1조 달러까지 딱 찍었으면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지출을 했어야 돼요. 근데 공교롭게 미국의 피스컬 이어가 10월부터 시작인데 딱 10월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못 뿌리고 있었다가 11월 중순인가에 셧다운 딱 끝나고 연말이고 그래서 1월부터 공격적으로 지금 자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조 달러에서 11월 초부터 1월 중에 보니까 7,300억 달러까지 줄여요. 네. 그러면 1조 달러에서 7,300억이니까 2,700억 달러를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정부에서 정부 지출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게 들쑥날쑥하더니 지난 이틀 전까지 8,979억 달러가 다시 됐어요. 그러니까 채권 경매하고 이러면서 재무부로 들어오는 돈 뿌리면서 또 쌓이고 뿌리면 쌓이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대충 추산해 보니까 지난 11월, 12월, 1월 세 달 동안 거의 3,500에서 4천억 달러를 뿌려댔습니다. 시중에. 네, 시중에. 그러니까 최근 조정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뭐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말에 살짝 조정 겪고 1월 달에 주가가 센 것들이 원인 중에 이런 유동성 경색이 해소됐던 것도 큰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찾아뵀을 때만 해도 당시에 이 그 시중의 유동성 경색을 보여주는 그 다음 그래프일 텐데 소파 금리하고 IORB 금리가 예. 이 소파 금리가 시중 은행 간 단기 하루짜리 그 금리지 않습니까? 이게 IORB 기준 금리 대비 41bp까지인가 굉장히 확 튀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경색이 굉장히 심해졌다는 얘기죠. 그게 작년 연말에 이 TJ 잔고가 늘어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이걸 그대로 보여줬는데 지금 IORB 기준 금리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으로 회귀한 거예요. 이 말은 시중의 유동성 경색이 이제 완화 이미 됐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측면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우리가 뭐 경제 정책 실적 이런 걸 갖다 대는데 유동성 상황이 이렇게 정부에서 뿌려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거의 3,500억 달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 500조 정도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네, 그래서 뭐 유동성 상황은 굉장히 이미 완화되고 있고 또 올해 11월 3일 날 중간 선거 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 뭐 연초에 이 유동성뿐만이 아니고 트럼프 입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얼마나 많은 조치가 뜯어보면 어포더빌리티 제고해 줄 수 있는 조치, 심지어 그 말도 안 되는 그 신용카드 연체율 상한 10%딱 이런 것까지 예, 하는 거 예. 보면 경제는 어떻게든 저는 플러스 영향권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11월 3일 중간 선거 전까지는. 그럼 그 대목에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뷰가 나눠져요. 누구나 올해는 미국은 중간 선거해, 우리도 지방 선거에 해. 지금 일본은 뭐야? 가까이, 예. 이제 며칠 안 남았네. 네, 네. 그 벌써 이제 그게 달러엔하고 이렇게 이제 다카이치 압승을 예상하면서 시장이 움직입니다만 선거에 해라는 거. 그러면은 미국의 경우 11월이죠. 네. 11월인데 지금 어떤 전략을 택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거 캠프예요. 집권 공화당의 네네. 트럼프 쪽 캠프야. 그러면은 각하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주식을 갖다가 11월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예? 조금 과매수 부담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만 막
말로 정책으로 돈으로 해서 11월까지는 장 빠지지 않게 가야 됩니다 하는 거 하고 그래도 막판에 바짝 인상적인 시장이 되면 더 효과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뭐 쉼 없이 왔는데 한 1분기는 좀 조정받고 한 5, 6월부터 한 반년 바짝 올라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거 택하실래요? 저는 두 번째 같습니다. 두 두 번째? 번째로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부터 계속 슈팅 시키는 것보다는 좀 왔다 갔다 흔들하다가 막판에 그냥 굉장히 임팩트풀하게 그냥 좀 그렇게. 딱 주는 그런 식의 연출을 굳이 한다면 그게 더 인상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6월 선거 때까지 계속 미래야 됩니다 쪽하고 그냥 설 전까지는 어쨌거나 해서 설 밥상머리에서 다들 금년에 좀 따뜻하지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은 뭐 가보고 어느 쪽 하실래요? 소장님 우리나라 코스프는 작년부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난리가.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이실직고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작년 내내 그런 질문 주셨을 때 네. 펀더멘털리스트를 지향하는 이런 들떨어진 소리 제가 들떨어진 말씀 들어가면서 뭐 리스크 관리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표현 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간과한 게 하나 있죠. 제가 반성 많이 했습니다. 네. 정부의 의지를 제가 경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 한국도 그랬습니다. 미국입니다. 오케이. GDP가 17배 큽니다. 시가총액 62조짜리예요. 우리나라 많이 올라서 2.5조 달러입니다.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이제 기술주들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5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일단 뭐 구글도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좋았고 다만 이제 투자를 위해서 자본 지출이 좀 확대된다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주요 기술주들 사실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죠. 좀 차익 실현성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코스피 코스닥 사실 국내 증시도 요즘에는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 그래도 5,371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 오늘 코스닥도 어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뉴욕 증시 여파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 떨어집니다. 5,257, 코스닥도 1% 떨어집니다. 1,136이네요.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지금 현재 3% 하락합니다. 16만 3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4.8% 떨어집니다. 85만 6천 원이고 현대차는 0.4% 떨어집니다. 50만 2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은 상승합니다. 40만 4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5% 떨어집니다. 11만 4,3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178만 6천 원. SK스퀘어가 7% 떨어집니다. 52만 7천 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6% 하락하네요. 129만 7천 원이고 기아 상승합니다. 15만 7,500원. 두산에너빌리티가 0.9% 떨어집니다. 9만 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1% 상승합니다. 현재 39만 8,500원. 에코프로가 2% 상승합니다. 17만 9,600원.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1%대 하락이네요. 22만 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4% 떨어집니다. 72만 7천 원이고 삼천당제약은 상승합니다. 에이벨바이오가 0.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만 6,400원. 그리고 코롱티슈진 2.4% 상승합니다. HLB 지금 보합권이고 리노공업은 2% 하락합니다. 9만 6천 원. 그리고 펩트론이 2% 상승하면서 29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그래도 좀 낙폭을 줄여내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통신주들 SK텔레콤이 소폭 오름세고 LG유플러스가 3% 올라갑니다. 16,800원. 그리고 KT는 좀 떨어집니다. 그밖에 상승하고 있는 쪽은 이제 모더나라든지 비만치료제 쪽 움직임이 좋아요. 비만치료제 쪽에서 지금 D&D 파마텍 4.6% 상승합니다. 주가 9만 원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2.5% 상승하는 모습이고 인벤티지랩이 2.3% 상승하면서 7만 8,400원. G2G 바이오도 올라갑니다. 8만 8,600원. 펩트론도 1% 상승세고요. 그밖에 블루엠텍 1.5%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릭스도 1.8% 상승합니다. 대봉 LS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백화점 관련주들 흐름 좋아요. 지금 롯데쇼핑이 2% 상승합니다. 98,200원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한화갤러리아도 1.7% 상승합니다. 신세계도 32만 8천 원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부동산 보유 자산주들 움직임이 좋네요. 일신방직이 24% 급등합니다. 16,950원.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주로 표시가 되네요. BYC가 24% 급등합니다. 6만 1,000원이고요. 경방, 신도리코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마트도 10% 급등 중이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이제 기아 APR, 두산에너빌리티, 삼양식품,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 순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수급 상황 보시다시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740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44억 원, 34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67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7억 원, 51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오늘 외국인 현선물에서 모두 지금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원 환율은 오늘 올라갑니다. 10원 80전 상승한 1,46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아무래도 좀 뉴욕 증시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낙폭을 일부 종목들이 줄여내면서 지금 5,280선 흐름이네요. 코스피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 야간 선물 플레이어들하고 우리 본장에서 플레이어들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 본장에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너 인마 대학 졸업했을 때부터 쭉 정권사에 있었다며? 늘 여의도에 근무했다며? 나 2달 전에 시작했는데 한번 보자 이러면서 수익률 해보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 나 평생 주식 모르다가 나 이제 시작했는데 네가 그 잘난 한 20-30년 그 정권사 근무했다는 놈이 지금 그거냐 이래 되는 장이니까 야간 선물하고 지금 플레이어가 다른 거예요. 소장님 정말 표현을 정말 적절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왜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 대리 수익률하고 본부장 수익률 다르다고. 그죠? 조금 더 일찌감치 월가에서 실험을 실제로 해봤답니다. 네. 아, 그래요. 펀드 매니저 몇 명 쫙 모아놓고 네네. 원숭이하고요. 해보니까 원숭이하고 누구랑 했다고요? 펀드 매니저들하고 펀드 매니저들하고. 물리학 장가에서 몇 년 전에 실제로 네. 근데 수익률이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별 차이가 그냥 원숭이가 다트 던지듯이 그냥 해갖고 대충 찍은 이렇게 종목하고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했던 거하고. 원숭이가 똑똑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그만큼 아무리 천재가 참여해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는 얘기죠. 겸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는 이란 쪽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어느 쪽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 키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대충 덮을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대충 덮으면서 대충 덮는다. 지금 이 살얼음판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11월 3일 날 선거무도 이미 돌입했는데 뭔가 파열음이 나가지고 또 우리 젊은 애들 보내서 지금 그 미니아폴리스 그 문제도 있고 네. 어떤 식으로는 봉합해서 유화적으로 그러니까 유화적이 아니라 끝낼 겁니다. 매파적인 스탠스로 가지만 실제 결과는 늘 그랬던 것처럼 합의 내지는 지금 중국하고도 어저께 전화통화하는 거 보면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중국하고 막 끝까지 할 거고 난리가 날 것처럼 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풀어가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일기 때도 그랬고 늘 저분이 저런 식으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를 원하는데 상대방한테 10개를 던지죠. 도저히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할 만큼의. 네. 그리고 협상 테이블은 한 서너 개를 갖고 딱 갑니다. 그래? 그럼 하나만 줘. 뭐 요 정도. 그러려면은 그냥 물러서 그냥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여기서 전쟁으로까지 무력 충돌로까지 안 가고서도 하려면은 이란이 많이 양보해야 될 텐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맞습니다. 항공모함 전단하고 저기 무슨 뭐 전투 폭격기 그쪽이 이란 주변에 어른거리는 그동안에 든 비용만 해도 만만찮아요. 그거는 뽑아야지. 단 변수는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네. 이란이 이제 여기서 뭐 결사항전 쇼잉은 그렇게 하겠지만 네. 실제 이스탄불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지금 드론을 보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왔다 갔다. 글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글쎄요, 근데 참 어렵긴 한데 결국 이 갈등의 끝은
힘의 논리, 군사력 게임,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이란 정도가 게임이 돼야 뭔가가 뭐 확전이 되고 할 텐데 이란이 그걸 모르질 않을 텐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트럼프의 의지 본심은 정말 전쟁까지 가고 이거보다는 그냥 확 숙여서 들어오면 못 이기는 척 합의하고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더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거 내용 좀 짚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어포더빌리티라고 작년 연말에 호사가들이 그런 얘기했죠. 또 맘다니가 그걸로 잘 네네. 뉴욕 시장 선거에서 맞습니다. 그때 활용 제가 잘했죠. 사실은 SBS를 보면서 저거 내가 가서 일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포더빌리티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보다 내 소득 상승률이 덜해서 가난해지고 있어. 예. 확대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집도 못 사겠어. 예. 이걸 자꾸 트럼프 탓하고 정부 탓을 하는데 예. 미국 시장은 좀 제대로 이해해야죠. 미국 주택 시장이라고 굉장히 독특합니다. 싱글 패밀리 홈 1인 가구 수요가 전통적으로 높아요. 전통적으로 적게는 150만 호, 크게는 700만 호 정도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지금도 한 300 몇십만 호, 300에서 400만 호 정도가 늘 부족해요. 예. 부족해서 집을 못 사는 것이지 예. 소득 속도가 더해져가지고 저는 그 근거를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발표된 그 PCE, 예. 코어 PCE 물가 2.6, 2.7 수준입니다. 근데 시간당 평균 노동임금, average hourly earnings를 보면요, 3.8, 3.7% 성장하고 있어요. 물론 좀 앵글마다 틀리니까 제 말씀이 좀 틀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어포더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때 연초부터 지금 아까도 막 살짝 언급드렸지만 트럼프 입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이거 해 저거 할 거야 한 게 벌써 해묵은 얘기가 돼버렸죠. 페니메 프레디메한테 2천억 달러 모기지 채권 사서 모기지 금리 낮춰. 네. 모기지 금리를 낮추는 게 진짜 중요한 거는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금리가 모기지 금리란 말이죠. 예. 이거 낮추겠다. 또는 뭐 마두로 때려잡는 것도 중실수로 그 두 분 아시겠지만 미국 현재 지금 갤런당 유가가요. 2, 3년 전만 해도 3, 4, 5불까지 갔었습니다. 네네. 굉장히 높았어요. 예. 지금 2.96달러예요. 3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3주 전에 이것도 못 참고 트럼프가 또 일갈하죠. 나 이거 2불 밑으로 떨어뜨려 버릴 거야. 글쎄. 네,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 네. 거기에 저는 피크가 이 The Great Healthcare Plan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 날 백악관에서 발표했는데 네. 작년에도 우리 한번 언급했었잖아요. 맞아요. 약값 의료비 굉장히 비싸다. 근데 요걸 만약에 진짜 성공을 하게 되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3년임도 할 수 있을 정도의 폭발력이 있는 이슈다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비판적인 기사나 이런 거 보면 좀 더디다. 뭐 실제로 협의가 되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이 정도 아주 예민하고 크나큰 어떤 이벤트는 네. 당장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 3주 전에 그 기사에서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 세계 제약사들하고 지금 합의에 도달할 정도로 컨센서스를 잘 가져가고 있어. 뭐 이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이거 하려다가 번번이 실패한 이슈거든요. 이게. 네. 저항들이 많고. 네.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에 이걸 해내면 어포더빌리티라든가 뭐 이번 중간 선거의 어떤 굉장히 큰 긍정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요는 친국민, 친기업, 친시장의 조치를 어떤 식으로든 취해 줄 거라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이라는 거죠. 그걸 뭘 위해서 11월 3일 중간 선거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서포티브한 정책, 조치들이 계속 나올 거고 그러면 경제적인 어떤 양적 성장 이걸 선반영하는 주식시장도 우상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올해 보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충광 대표님 쪽에서는 어떤 포트폴리오 좀 변화가 있으셨나요?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작년 어떻게? 연말에 리밸런싱을 한 게 상당히 효과가 좋았는데 예. 어제 꽤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저희도 뭐 계속 그저께 시장이 1.4% 빠질 때 저희가 또 1.5% 올랐어요. 예. 플러스로. 근데 이제 그게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네. 어느 한쪽을 막 집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형만 해도 굉장히 분산이 돼 있습니다. 테마가. 예전에 제 기억에는 부동산 리츠 쪽 좋게 보셨던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좋게는 보는데 조금 요새 고배를 마시고 있죠. 금리가 안 빠지니까요. 예. 10년물 4.2 막 4.1에 4.2 가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데 중소형 예. 산업재 그리고 여전히 저는 우라늄 어제도 많이 우라늄. 빠지긴 했지만 아직 갈 길 멀다고 보고 있고요. 산업재, 소재 뭐 이런 것들 저희가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아주 핫한 네. 뭐 AI 내지는 빅테크 비중을 저희 주식형에는 전통적으로 한 11%에서 12%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분산을 좀 해놓죠. 그리고 디펜스 이런 거, 글로벌 방산 이런 거 굉장히 장기 어떤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이 아닐까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뷰를 좀 바꾸셔서 이제 좀 좋게 보시잖아요. 네. 예, 그럼 국내 증시 쪽에서는 어떤 쪽을 보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AI 반도체, AI 반도체. 방산, 조선 뭐 다른 업종도 좀 있겠습니다만 네. 요 세 가지는 저는 확실할 것 같아요. 조선, 방산, AI 반도체. 예, 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I 예. 수혜 아니겠습니까? 예. 그 스토리는 뭐 지금 어제 빠지고 이런 것 때문에 AMD도 음. 그랬고 뭐 엔비디아가 연초에 조금 지지부진한데 네네. 그렇다고 AI가 꺾이고 아니지 않습니까? 양봉이네요. 예. 조선, 방산.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그 섹터들은 여전히 갈 거라고 보고 이분 저는 네. 그 AI 섹터의 모멘텀보다 글로벌 방산 모멘텀이 더 길 거라고 봐요. 아, AI 쪽보다 방산 쪽이요? 모멘텀이 길이로 길. 오자면 더 길 거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왜냐? 지정학적인 어떤 균열 이거는 네. 그냥 몇 년 만의 이슈가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제 약간의 좀 그렇죠. 갈등이 있으면 더 방산 미중 주가. 본 핵심이고 예.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그린란드인데 그린란드 때문에 EU가 틀어지고 지난 2월 14일인가 젤렌스키 작년에 네. 젤렌스키하고 오버로피스 사태질하고 싸워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영국 총리한테 가서 형님 이거 우리 말 안 들으면 미국이 나토 70% 분담금 대우인데 다 발 빼버린대요. 네네.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들 소집하죠.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때. 예. 그래서 장국 그때 나온 조치가 EU 나토에서 향후 EU에서 향후 10년 동안 5천억 달러 국방비 증액시키겠다, 지출하겠다. 그 직후에 독일, 그 보수적인 독일이 예. 향후 10년 동안 8천억 유로를 뿌려서 경기 진작, 국방비 진작시키겠다. 사실 그때 진짜 보고 저희가 1년 반 전에 투패스를 뒀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도도한 패러다임이 몇 년 만에 끝날 이슈는 아닐 거란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